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 손에 한번 쥐어본 적 있으시죠?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어떻게 이 작은 것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씨앗 속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의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광경, 정말 경이롭죠? 근데 이게 그냥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생존을 위한 전략과 법칙이 숨어 있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작은 씨앗을 깨워서 살아있는 식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비밀 열쇠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씨앗 안을 들여다보고 또 씨앗이 왜 잠을 자는지, 그 잠을 어떻게 깨우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완벽한 레시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씨앗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 속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씨앗은요, 그냥 흙에 심는 작은 알갱이가 절대 아닙니다. 뭐랄까,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의 타임캡슐 혹은 서바이벌 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의 식물이 될 배아가 있고 그 배아가 자랄 때까지 먹을 도시락,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까지 갖추고 있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식물의 아기, 배아고요. 이 배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영양 창고인 배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는 단단한 껍질이 바로 종피죠. 이 세 가지가 씨앗의 기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씨앗의 정말 특별한 능력, 바로 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휴면이라고 하면 싹이 안 트는 거니까 뭔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요. 이건 시간을 지배하는 놀라운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이 휴면에 대한 모든 걸 말해주죠. 휴면은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겨울이나 극심한 가뭄을 견디고 바로 지금이다 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고도의 생존 전력인 겁니다. 실제로 2000년이나 된 고대 대추야자 씨앗이 발화에 성공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휴면이라는 위대한 전력 덕분이었죠. 이 휴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돌처럼 단단한 껍질, 그러니까 갑옷으로 스스로를 막는 물리적 휴면이 있고요. 또 내부에서 화학 물질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생리적 휴면도 있습니다. 아직 배아가 덜 자라서 시간이 더 필요한 형태적 휴면, 그리고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정말 다양하죠. 자,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씨앗들. 그럼 대체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이제 휴면이라는 단단한 자물쇠를 여는 특별한 열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온 처리입니다. 씨앗한테 인공적으로 춥고 습한 겨울을 겪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씨앗이 드디어 혹독한 겨울이 끝났구나. 이제 안전한 봄이 왔어.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아주 똑똑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과 오른쪽, 저온 처리를 하기 전과 후의 발화율 차이가 엄청나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이 저온 처리만으로 발화율이 15%에서 83%까지 무려 5배 이상이나 치솟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만약 씨앗의 껍질, 그 갑옷이 너무 단단해서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종피 파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말 그대로 껍질에 살짝 흠집을 내주는 거죠. 사실 이건 자연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거나 동물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껍질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요. 자, 왼쪽 씨앗은 껍질이 매끈하죠? 이 상태로는 물과 산소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사포나 칼로 살짝 긁어주면 그 틈으로 물과 산소가 쏙 들어가면서 잠자던 배아에게 이제 일어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들 외에도 씨앗을 물에 푹 불리거나 특별한 화학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밤낮의 온도차를 크게 주거나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주는 등등 씨앗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맞춤형 열쇠들이 사용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씨앗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럼 실제로 싹을 틔우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성장을 위한 필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잠에서 깬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이 네 가지가 거의 무조건 필요합니다. 바로 물, 산소, 적절한 온도, 그리고 빛이죠. 예를 들어 사막식물 씨앗 같은 경우는요, 충분한 비가 내려서 씨앗 껍질에 있던 발화 억제 물질이 싹 씻겨 내려가야만 비로소 싹을 틔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이제 성장에도 안전해라는 신호 역할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바로 이 빛입니다. 모든 씨앗이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추처럼 빛이 있어야만 싹을 틔우는 광발화 씨앗이 있고요. 반대로 토마토처럼 빛이 있으면 오히려 발화가 억자되는 암발화 씨앗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바로 이게 씨앗 봉투 뒷면에 심는 깊이가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닌 이유입니다. 상추 씨앗은 빛을 받아야 하니까 흙으로 살짝만 덮어주고 토마토 씨앗은 빛을 피해야 하니까 비교적 깊게 심어주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이렇게나 실용적인 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씨앗의 비밀들, 이게 우리 삶과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씨앗의 잠을 이해하고 깨우는 기술은 단순히 식물 하나를 키우는 걸 넘어서 현대 농업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노르웨이 스발바루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인류의 식량 자원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이 씨앗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의 발화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증가해 왔죠. 바로 이 과학 덕분에 계속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씨앗 안에는 수만 년에 걸친 치열한 생존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낼 때 우리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식량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쥐게 된다면 아마 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거대한 잠재력과 수천 년을 뛰어넘는 생명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